서울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은 다음 달 1일 합동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른바 서울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시죠.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조은희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조은희 후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따서 좋은 사람, 네. 조은희 이렇게 네. 또 인사를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한 차례 합동토론회를 하면 이제 4일이면 최종 후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은희 후보를 보면 서울시 부시장을 했고 그다음 서초구청장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고 그 후에 이렇게 서울시장 도전까지 하게 된 건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도전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 부시장 또 유일한 야당구청장 그전에는 또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행정 현장에 10년 있다가 보니까 정책이 너무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거나 세금 정책이 잘못되거나 지금 백신 정책이 잘못될 때 국민들이 행복이 좌우된다. 그래서 일 잘하고 야무진 제가 서울시장이 돼서 그동안 정치가 망쳐놓은 서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서울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장을 펼쳐보겠다. 그런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었던 뭔가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 봐요. 아유, 많죠. 제가 청와대 비서관 있을 때는 이제 위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자치구와의 관계를 보는데 일선 현장에 있으니까 책상 위에서 하는 정책들이 시민의 삶의 행복을 너무 좌우하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기존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을 깨서 하는 것을 현재 이 공직사회나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 시장이 되면 해보고 싶은 사업들을 서초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70여 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 뭐 교통 문제, 또 코로나 문제, 또 재산세 문제, 또 횡단보도 그늘막 같은 거, 또 국공립 대기줄 없애는 공유 어린이집, 또 뭐 AI 교육, 또 모자 보건소 이런 것들은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약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돼서 좀 공약 질문을 좀 이제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 후보 공약 중에서 다른 후보들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경부선 철도 지하화하는 도로 지하화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후보가 내건 다핵 도시와도 충돌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신환 후보님이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죠. 예를 들면 경부선 철도 지하와 또 경부 고속도로 지하와 이분 다른 후보들도 다 공약을 내셨고요. 또 특히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제 공약을 그대로 가서 표절하다시피 하셨죠. 그래서 우상호 후보가 왜 조은희 공약하느냐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선 좀 말씀드리면 다핵 도시는요. 서울이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과다하게 갖고 있는 예산권과 권한을 각 자치구로 좀 이양을 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게 다양성 또 역동성을 갖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다핵 도시를 고립된 외딴 섬으로 두면 안 되죠. 서울시장은 그 다핵 도시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 메가시티 서울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판넬을 2개 가져왔습니다. 우선 좀 보시면 카메라 좀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됐네요. 지금 이게 경부철도입니다. 경부철도가 서울의 동서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건 경부 고속도로인데요. 또 서울을 동서로 가르고 있죠. 이것을 발상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경부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경부 고속도로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가 6.8km입니다. 전체로 하면 한 18만 평이 돼요. 이 중에 절반 9만 평은 공원도 만들고 또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나머지 9만 평 중에 일부를 주택으로 아주 양질의 주택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면 청년들의 내 집 주택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전체 하면 일부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 재원이 6조 원 이상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이 지하화했을 때 공사비는 3조 5천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으로 윈윈으로 이렇게 서울의 서북권 있죠. 그 구파발, 예. 은평, 서대문 해서 이쪽 교통 지역인데 이것을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강남북 지하고속도로를 만들면 교통 문제와 또 환경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서 이 동서로 이 단절된 것을 이어준 그래서 다핵 도시를 이렇게 단절된 철도나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함으로써 이어줘서 따로 또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또 좀 시간 관계상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억 원 이하의 1가구에는 재산세를 반값으로 감면해주겠다라는 공약. 사실 이 부분은 서초구청장이실 때부터 여러 번 좀 주장을 했던 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포퓰리즘이다.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 후보가 제일 겁나는 후보가 전 것 같아요. 무섭긴 그래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만 두고 제 공약을 또 가져가거나 또 저를 공격하거나 그러는데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외로운 투쟁을 할 때 투쟁을 한 것도 우리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서울 하늘 아래서 열심히 벌어서 9억 이하 내 집 마련했는데 왜 세금 폭탄이냐, 왜 카드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9억 이하 감경을 제가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저 먼저 한 게 아니고요. 2004년, 5년, 6년에 그때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폭탄이었죠. 그때도 25개 자치구에서 20개 구청장님들이 3년 동안 10%에서 50%까지 자치구 역량에 따라서 감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가.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제가 워낙 이 민심을 등에 업고 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 감면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 법안이 되려다가 청와대에서 너무 조은이 따라한다 해서 6억 이하 1가구 1주택 감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는 되고 9억 이하는 포퓰리즘이냐. 저는 포퓰리즘은 표를 위해서 네 편, 내 편 진영을 갈라서 그냥 돈을 퍼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민이 고통을 받는 것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정성이거든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 하면 정말 다가당착이다. 조은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간에 한정 없이 이건 계속해서 추진할 아닙니다. 정책이십니까? 법률에 조례에 의하면요. 예. 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재해가 있을 당해 연도에 1차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현주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서울시장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 예비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에 와서 어떤 한 후보를 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단일화하는 것은 정치적인 야합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후보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는 상황인 거군요. 일부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뭐 단일화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어. 이런 상식적 수준에서 부산에서 단일화하니까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4명의 후보들은 끝까지 간다. 이 끝까지 가는 것 통해서 서로 정책을 경쟁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준비된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국민의힘이 더 준비되고 경쟁력 있고 민주당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비 후보 간의 일차적인 단일화는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고요. 그럼 범야권 차원에서의 단일화도 이제 앞으로는 불가피할 건데 이 야권, 범야권 내에서의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우리 국민의 또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할 때 뭐 공동정부에서 자리 나눠 먹는 것처럼 비치면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각자가 내놓은 예를 들면 저로 다닌다 하면 제가 내놓은 공약과 정책 비전 또 범야권에서 제3지대에서 내놓은 공약과 비전을 같이 의논해서 비전에 대한 단일화가 먼저 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일화할 때는 세력의 단일화다. 그래서 무능한 지난 민주당 10년 서울시 또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책 단일화가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의 최종 후보 선출 방식이 100% 여론조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식의 문제도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지 정당을 묻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역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뭐 나경원 후보 역시도 좀 제기를 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딱 선을 걷고 있거든요. 이런 역선택의 우려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제 조은희가 단일화되는 게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할지 또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 오신환 후보 누가 단일화되는 게 더 유리할지는 각자의 판단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은 그 편차가 크지 않다. 또 설사 그 조그만 편차가 있더라도 지금 한창 경기가 진행 중인데 룰을 바꾸면 그 룰 자체의 불공정성이 더 큰 후유증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조은희 후보 하면 뭐 사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일 잘한다. 뭐 이런 칭찬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 잘한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벽을 어떻게 좀 넘어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세 분이 모두 정책 토론회로 토론회를 끌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약이 좋다, 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제가 원하는 거죠. 일 잘하는 거는요. 그냥 기존의 관행대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횡단보도 그늘막을 세울 때 박원순 서울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도로법상 위반이라고. 예. 그런데 저는 그 패러다임을 깨고 관행을 깨고 가니까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횡단보도 그늘막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변화와 혁신이죠. 저는 서울 시민이 그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학교 17년 동안 서울에 못 세우던 거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세웠거든요. 그게 소통이죠. 그 소통과 변화의 혁신, 그게 일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기는 DNA가 있는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아시다시피 강남, 송파 뭐 다 쓰러졌잖아요. 저 혼자 살아남아서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민주당 지지자, 그다음에 중도층 지지자, 젊은 층 지지자들이 조은이면 믿을 만하다.
좋은 일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찍어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 반값 제가 뚝심 있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한다는 그 자신감, 저의 이 정성을 우리 시민들이 믿어주실 때 제가 이 정체된 10년 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마지막 경선까지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은 1일에 있는 합동 토론회가 이제 끝이 될 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좀 그런 카드가 있으십니까? 카드가 있으면 히든 카드니까 내보이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TV 방송되는 토론회가 한 5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은희가 정말 돌풍을 일으키는 카드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민들을 위한, 서울을 위한,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유일한 백신, 보증 수표라는 것을 마지막 TV 토론에서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또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된다면 네. 이제 여권의 후보와 견제를 하게 될 텐데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누가 좀 더 견제되는 대상입니까? 제가 만일 최종 후보가 되면요. 민주당의 두 후보 저한테 잽이 안 됩니다. 케이오스 패당할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시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호 후보 또 박영선 후보 공약을 보면 저는 그냥 몇 초 만에 이렇게 스캔이 돼요. 아, 이거는 헛공약이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공약이다. 이것은 본인도 확신 없이 한 공약이다. 그래서 저하고 1대1로 맞짱 토론을 붙이면 바로 KO패 당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만 해도 10개 이상은 넘어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또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